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포지션 이동입니다. 정말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거를 본인들이 잘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위치, 높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다시 자세를 잡아야 되는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죠. 이 지판을 다 정복해서 다 사용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닿기 위해서는 높이가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다른 데로 갈 때 걸림돌이 되는지, 왜 장애물이 자꾸 형성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력의 저항을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내가 똑바로 가고 싶지만 아래로 약간 당겨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살로 이렇게 잡으면 이동이 불편하다. 여기 이렇게 닿는 거, 가장 아이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거. 안 올라갔으니까. 안녕하세요. 크래식 공방 발리스 박정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너무 요새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또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5개월 차가 되어서 지금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설에 여기 와주신 분들 모두 새해 복 제일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포지션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첫 단계, 준비 단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해왔어요. 한번 따라와 보실게요. 학생들이 이제 저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 아주 초보가 아닌 중급 정도 상태로 찾아왔을 때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포지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시프팅 루트가 잘못되어 있을 때 정말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잘못됐을 때 왜 이렇게 곡에서 난관이 많이 형성되는지, 왜 자꾸 걸림돌이 생기는지 이런 거를 본인들이 잘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악기를 보셨을 때 시프팅이라 함은 우리가 이 지판을 다 정복해서 다 사용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만 다 할 수 있지 않고 곡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동해야 되는 루트가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루트의 방향성이라든지 위치, 높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다시 자세를 잡아야 되는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장 많이 쓰는 3포지션을 할 때 가장 많이 애매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1포지션 때 하고 3포지션 때 높이가 아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에 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주 높은 포지션을 뭐 8포지션, 10포지션 이렇게 아주 많이 갔을 때는 그 부분에 닿기 위해서는 높이가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가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행동하는 그런 거는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오히려 여기서는 엄지를 어디다 둬야 되나 이런 고민을 오히려 많이 할 정도로 높이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3포지션, 4포지션 이렇게 애매하게 조금만 올라갔을 때 왜 여기서 다른 데로 갈 때 걸림돌이 되는지, 왜 장애물이 자꾸 형성되는지, 이걸 높이가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데 2포지션, 3, 4, 5, 6, 7, 8 이렇게 가고 있는 도중에 내가 이렇게 아주 높은 곳까지 가고 있는 높이, 거기까지 가는 그 루트가 점점 형성돼야 된다는 거를, 점점 손높이가 내려가고 점점 손높이가 올라가고 이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일단 시프팅 연습을 하실 때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 아마 우리가 처음에 서드 포지션을 많이 책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제가 서드 포지션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서드 포지션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고 처음에 포지션 이동을 생각할 때 처음 접하게 되는 책이죠.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이 책은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때는 이미 제가 이미 나는 곡도 많이 했고 잘한다고, 진도도 높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갔겠죠.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캠프에서 마리버느 르 디제스라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파가니 국제 콩쿨 첫 여성 우승자로서 굉장히 좀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했고,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그 캠프에 제가 가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요 페이지를 서드 포지션의 이 9페이지 말씀이죠. 42, 43번 여기 있는 페이지를 복사를 엄청 해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였을까 했지만 저도 가르쳐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기본기, 내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그렇게 이동하는 도중에 그 가고 있는 점점 올라가는 그 루트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그거를
습관화시켜서 손에다가 입력시켜주지 않으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3포지션이 형성되지가 않고 4포지션 그 중간 루트들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높은 데 갈 때 중간에 꼭 멈춰 서거나 곡에서 틀려서 다시 잡아야 되거나 이런 걸림돌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 왔으면 좋겠는 일자 방향,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거, 여기 이렇게 닿는 거, 가장 아이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거. 안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닿고 이걸 피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1포지션에서 높이 생각을 안 하고 3을 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높이 생각을 해서 1, 2, 3, 4, 5, 6, 7, 8, 9 위로 악기를 피해서 왔다가 다시 내려올 때도 그 높이가 형성돼서 피해서 다시 내려오게끔. 42번, 43번 연습하실 때 이런 연습 있죠. 왔다 갔다 하는 이 루트를 형성하실 때 마찬가지 다른 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있죠. 이런 것들. 이 42번, 43번 연습하고 물론 다른 줄에서도 다 연습하라고 써 있으니까 이제 다 온갖 줄들 다 연습을 할 때 내가 1포지션과 같은 높이를 유지하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높이를 형성하면서 1포지션보다 2포지션이 높게, 2포지션보다 3포지션이 높게 내가 아치형이 유지될 수 있는 가고 있는 도중인 과정의 그 높이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할 때 항상 우리는 도착 지점과 출발 지점 사이에 포물선으로 이동하라고 해요. 이동하는 모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중력의 저항을 계속 받고 있죠. 중력이 날 계속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행위와 더불어서 중력도 나를 끌어당기는 같은 동시에 양쪽 힘이 다 발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잡아당기는 거, 이쪽으로 오고 있는 이동하는 힘, 또 그 도중에 중력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 두 개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똑바로 가고 싶지만 아래로 약간 당겨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두 가지 힘이 계속 작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그리고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이동을 하기 위해 이런 둥근 움직임을 시전합니다. 포물선인 거죠.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출발은 밀착도를 높이고 이 포물선 움직임을 시전한 다음 또 도착해서는 또 밀착도를 높여서 음이 바람 소리가 새지 않고 완벽하게 들릴 수 있게끔. 그래서 출발 지점, 포물선 이동, 밀착도 높여서 도착.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포물선 움직임, 위로 둥글게 움직여야지 중력의 저항을 받더라도 남이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둥글게 밀면서 움직여도 남이 봤을 때는 그냥 높이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그냥 똑바로 움직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일자로 움직였지만 중력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밑으로 당겨지면서 딱딱한 움직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위로 밀듯이 포물선을 그리듯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움직임을 추구하면 높이도 유지될 뿐만 아니라 남이 봤을 때 일자처럼 보이는 높이도 유지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연결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출발, 포물선 이동, 도착, 출발, 포물선 이동, 도착. 이렇게 뼈 위에다 얹어놔야 이동이 편안하다. 살로 이렇게 잡으면 이동이 불편하다. 뼈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뼈로 편안하게 해야, 이렇게 위로 올리듯이 해야지 이동이 용이하다. 또 살로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이동이 불편하다. 그리고 일자 당김보다는 밀면서 위로 밀면서. 그래서 포지션 이동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어떤 높이를 형성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연습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스케일 연습법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포지션별로 세분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올라가서 엄지부터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것들을 또 포지션 이동에 대한 시프팅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쭉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